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경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전국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20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보영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로 입시 전문 업체인 솔도트의 국선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학생들 차렷. 자, 경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다 정말 앞을 되게 초롱초롱하게 봐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입시 전문 솔루트 업체에서 나오게 되었고, 작년에도 사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강당에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느꼈던 게 여기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질문 같은 내용들을 보고 꼭 다시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국선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보영여자고등학교 자체가 너무너무 이제 갖고 있는 메리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대학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진행할 내용들, 일단은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학교가 진짜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아까 밥상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예시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안에서 어떤 거를 골라 먹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서 그 안에서도 궁금하신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뭐 Q&A 시간 있지만 중간중간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까 일찍 왔는데 입시 관련해서 질문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뒤에 있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궁금한 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로랑 입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의 이제 특장점, 그런 내용들 전달 드릴 거고, 선택 과목을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아까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어떤 대입인지, 2025 대입입니다. 2024년에 수능을 보긴 하지만 2025 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는 그런 사이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 특징. 일단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4년 동안, 이 4년 이상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과학 중점 학교 그리고 인문 중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의 특성이 이제 특성화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들의 특징을 정말 많이 보고 뭐 예를 들면 특목고, 자사고 되게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보는데 보영여자고등학교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하나하나씩 더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과 특성화 학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장점, 선택 과목이 정말 많습니다. 선택 과목과 그리고 주문형 강좌, 그 책자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예체능을 좀 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자 그냥 뭐 음미책 정도? 근데 이제 보영여자 고등학교 안에는 이런 예체능 실기 과목들도 정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체능을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는 더욱더 이제 자기의 생활기록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진학 대비에 이제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눈을 좀 크게 뜨고 찾아보면은 주위에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그런 포스터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저 여기 걸어오면서도 봤고, 아까 저쪽 끝에 이제 건물에서도 보고, 이 건물에서도 보고, 되게 다양한 그런 포스터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정보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일단은 저희 고교학점제라는 거 내용 자체가 원래 그냥 선택 과목 선택하면은 그냥 그대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고교학점제는 일단은 정말 많은 강좌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선도학교라고 칭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서 있지는 않아요. 저도 정말 다양한 학교들을 많이 가는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해봤자 뭐 두세 과목 정도 더 많은 내용인데, 지금 보영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택 과목과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형 강좌, 그 주문형 강좌라는 게 학교의 특색입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의 열정이고,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힘써주시지 않으면은 한 과목도 개설이 안 되는 학교도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저도 대부분 선도학교다라고 해서 보면 그런 강좌들이 한 3개? 4개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지금 18개의 주문형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전달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조금 임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과목 재밌겠다가 아니라 자기 진로에 따라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진로가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기 자리에 진로 자기 잘 잡혀 있다. 나 어떤 학과 갈 거다. 엄청 많은데요? 친구 너무 딱 보여서 어떤 진로를 원해요? 네, 맞아요. 국어 국문학과요? 혹시 그러면은 국어 국문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근데 되게 교사, 뭐 간호사,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진로가 되게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신의 좀 특성을 찾는 것.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국어 교사는 국어를 잘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도인데요.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 안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뭐 철학적인 부분도 가질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뭐 시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욱더 자신만의 그런 교사로서의 특장점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시는 교사로 들긴 했는데 되게 자기의 이제 진로에 맞게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2학년, 3학년 때 좀 쭉 이어가면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 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그리고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고1부터 고3까지 쭉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진로의 설정이고 학생들의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학습적인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학습을 좀 가져가면서, 그리고 매번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저희한테 뭔가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런 뭐 강의나 아니면은 뭐 주문형 강좌를 듣거나 아니 방과후 학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진로를 갖고 싶은지,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은 지금 딱 시기입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와우. 좋다. 중간고사가 처음 시작인데 중학교랑 너무 달라요.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뭐 90점, 100점 나오던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오면 한 60점,
70점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못하게 돼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들은 이제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70점이라고 해서 못한 게 절대 아니고요. 100점이라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상대평가라는 이제 평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학생들이 자기의 뭐 특성을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좀 잘 받아야 되는 등급에서 그런 등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점수로 판가름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좀 점수를 못 받았어도 너무 암울해하지 말고 일단 남은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진로는 빨리 정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올 때. 그러니까 중3까지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을 밟고 나면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생겨요. 과목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목에서도 좀 진로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최대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진로를 갖게 될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계열 정도라도 나는 좀 생명이 재밌어. 그러면 뭔가 자연 계열이라든지 그 정도라도 정하고 고등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과목들을 체크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잘 보기란 힘들어요, 사실. 그럴 때는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자기의 장점을 좀 살려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진로입니다. 근데 진로는 지금 딱 5월 달에 되게 적기예요. 우리 선택 과목도 오늘 쭉 다 보긴 할 건데 그 선택 과목 보면서 내가 어떤 거에 좀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함으로써 나의 진로에 어떠한 이제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시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따 뒤에도 제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점점 대학에 반영되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미반영되는 그런 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저희가 뭐 학적, 인적 사항부터 마지막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이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저희 행특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번 년, 지금 현재 고3 친구들까지는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 기반으로 그리고 밑에 이제 중3, 중2 이런 친구들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럴수록 더 지금 우리의 진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진로를 잡아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반영되는 거는 적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내가 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장점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점차 축소화되는 이제 학생부 반영 항목이 있는데 개개인의 특장점을 그 반영이 안 되지만 되는 것에 최대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 사실 좀 졸린데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육과정,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시험을 봤어. 근데 그게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리고 대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가야겠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정말 강조를 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시험 본 내용들 그걸 가지고 이게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의고사는 6월달에 이제 보라고는 하는데 이게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 다이어리를 하나 받았는데 이 보영여자 고등학교 안에 있는 다이어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 과목별로 그리고 동아리, 진로,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 다 약간 수기로 작성을 하면서 자신만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그걸 보고서 자기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갈 건지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계속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는 주문형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되게 궁금하신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형 강좌가 어떤 것이고 이걸 다 들어야 되는지 학생들도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질문해줬던 것도 시간은 없는데 경기 꿈의 대학도 듣고 싶고 네, 주문형 강좌도 듣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야자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생활은 원래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반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잘 채워서 이제 수시 기반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은 진짜 내 시간 없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짜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이제 이수하면서 이제 더 자기의 이제 진로를 점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좀 고교학점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가 보영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져가실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 더욱더 학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학생들도 다른 학교랑 이제 비교했을 때 정말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수시 접수를 하겠죠. 근데 우리의 생활기록부가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인다는 것은 그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 학교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이제 블랭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이진 않지만 되게 열심히 되게 다양한 과목들을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하였구나. 2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하였구나. 그런 거를 인정받는 순간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나중에 엄청 짜릿한 희열을 느끼고 싶으면 2년 반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선도학교라는 거 정말 큰 강점이에요. 이런 표 본 적이 있으신가요? 1학년 친구들? 이런 표? 봤어요. 되게 관심이 많네요. 일단 1학년 때는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뭐 듣고 있겠죠, 지금? 국영수사과,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죠. 한국사까지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듣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다 들어있죠. 그 안에서도 좋아하는 쪽을 좀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어디가 재밌는지 그러니까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으로 이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보여줄 건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애들 많이 보죠? 친구들 많이 보죠? 네이버에 뭐 어떤 학과 가고 싶은데 무슨 과목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 좋아요. 근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책자가 다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은 뭐 작년에도 봤지만 이번 년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학과에 갈 거면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자기가 뭔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기초교과 선택이죠. 선택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 공통으로 듣는 것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선택하는 거에서 있어서는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어떤 과목 한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진짜 나는 이 과목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뭐 수행평가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이 과목 안에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선택 과목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 뿐이고, 뭐 탐구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씩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저희 독일어랑 일본어 있습니다. 일단 독일어는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2022 대입이나 2021 대입 봐도 보영여고 안에서는 정말 많은 대학을 보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도 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정말 뭐 서영고, 서정원, 중경일 저희가 알고 있는 15개 대학 포함해서 뭐 이제 카이스트, 디지스트 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대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대학을 많이 보내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기보단 이제 그 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얼마나 단단하게 쓰여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아이들별로 특성이 있는지. 아까 초반에도 선생님이 이제 전달을 해줬던 게 전체적으로 자신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생명과학 하면 되겠다, 화학도 하면 좋지, 그냥 생명에 대한 거 알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약간 생명윤리적인 부분, 내가 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을 갖고 사람들한테 좀 표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일단은 진로를 정해야 선택 과목을 정하니까 선생님이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싶은 거는 진로를 좀 확실하게 정해라.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그 진로에서 하고 싶은 거. 그냥 진짜 의사여도 그냥 의사 아니고 어떤 의사, 뭐 뇌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의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수식어가 붙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독일어가 있다는 거에서 아까 봤는데 도어동문학과 좋은 대학들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때우면서 독일어를 듣는다, 뭐 일본어를 듣는다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한 번씩은 흥미를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는 저도 좀 배워보고 싶었던 과목이긴 한데 항상 없었어요. 많이 보지도 못했고 그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저희 학교에는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 우리가 독일어를 이수를 하겠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 학생부가 돋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말 많아요. 제가 원래는 대부분 이제 강의를 가면은 선택 과목을 읽어드려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라, 저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라. 근데 지금 뒤에서 보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선택 과목이 정말 많아요. 그냥 뭐 회화적인 부분도 이런 회화 과목도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많지 않은 그런 과목에서 자신의 이제 장점, 나 좀 언어 잘하는 것 같은데? 아까 네, 국어국문학과 만약에 가고 싶어. 근데 국어국문학과뿐만 아니라 뭔가 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좀 학습하고 잘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 없는 과목이 없어요. 정말 없는 과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책자 보시면 쭉 나와 있을 건데 여기서 조금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추천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진로를 정했으면 그 진로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좀 특성을 갖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씩 매칭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어떤 부분, 어떤 이제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미스매치만 안 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 왜 보건 과목은 왜 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보건을 신청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얘가 듣는다 그래, 선아가 듣는다 그래서 같이 들었어 라든지, 아니면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은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내용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주문형 강좌예요. 정말 많습니다. 진짜 제가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 많으면 5개 정도 학교별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에는 18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고 그만큼 진로를 더욱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약사가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약대에 갈 거면 되게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학교는 실험 과목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많아요. 사실 많다기보다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원하는 진로가 비슷해요. 그리고 친구가 이런 진로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나도 같이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좀 흥미 있는데 그냥 나도 진로 그렇게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기본적인 학과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대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 이런 과목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약대에 가고 싶어도 다른 학교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게 되면 학교에 대한 이름도 안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내 이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데 이 과목과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저희 부르죠. 그래서 그 세특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학교는 어딘진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였고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특장점이 보이네 라고 하고 학생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에서 그냥 단순히 막 듣는 건 아니고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아까 다른 학생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고 욕심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사전 이제 질문 주셨던 거에도 이런 주문형 강좌를 많이 듣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많이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과목 하나하나에 평가가 다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제 과목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뭐 수행평가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은 강좌를 내가 듣게 되면 너무 힘들죠. 그냥 기본적인 과목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더 늘려서 듣는 거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욱더 시간이 없고 되게 계속해서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 거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강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 맡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힘을 정말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대학도 대학이지만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강좌를 듣고 자신의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형 강좌 같은 경우에는 2학년, 3학년 나눠져 있고요. 2학년 때도 이제 1학기, 2학기, 3학년 때도 1학기, 2학기 이렇게 계속 쭉 듣게 되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들어가 있지 않는 과목인데 그거를 내가 내 진로에 맞춰서 혹은 아니면은 뭐 내가 궁금한 과목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는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보고 싶어 라는 그런 과목들을 준비를 해주신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서 들으면 됩니다. 시간 투자 아깝진 않을 거예요. 절대 아깝진 않고 나중에 자기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 1학년들은 아직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1학년을 쭉 다 지내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1학년 생활 기록부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보면 정말 뿌듯해요. 어떻게 뿌듯하냐?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장수가 차이가 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장수가 차이가 나요. 이게 1학년 걸로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 쌓이고 나면은 장수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과목별로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어떻게 보면은 과목별 추천서인 거죠. 과목별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희 500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500자씩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맥시멈 500자고요. 그 500자가 기록이 되다 보면은 이제 장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저희 이제 수시 그리고 뭐 학교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진짜 잘 채워야겠다. 근데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시간이 진짜 너무 없고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가 아니면 맞춰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많이 듣는 거 좋지 않고요. 듣고 싶은 거 왜냐면 그에 따라서 내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공부도 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막 많이 듣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들을 만한 것들. 요즘에 인공지능학과 정말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뭐 정보과제연구, 뭐 고급수학 1, 그리고 프로그래밍 있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사분들이 안 계세요. 근데 이렇게 다 이제 차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신설되는 그런 대학, 학과, 인공지능 대학 이번 연에도 신설학과 정말 많습니다. 뭐 인설 학교에 이제 인공지능학과 신설되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에서는 이런 과목을 봐요.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런 학과들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정보 그리고 뭐 기술과정 뭐 웬만한 학교 다 있죠. 근데 프로그래밍 뭐 아니면은 뭐 정보과제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다른 뭔가 자신만의 특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뭐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도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학과여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과목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1학년 때는 듣는 거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있는 거 쭉 잘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들은 거에서 좀 자기가 재밌는 거? 아니면 관심이 가는 거? 아니면 내 진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1학년 때 들어올 때는 그냥 나는 화학이 재밌어 라고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통합과학을 통해서 이번에도 화학이 한번 들어가 있고 2학기 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무리 해봤는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반이죠. 바꿔도 되고 어떻게든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점점 더 이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가 많을수록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로서로 보완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2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뭐 문학 그리고 비문학이 독서죠. 기본적으로 기초 과목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보영여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정해놓은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학 원투, 영어 원투, 생명과학, 운동과 건강, 논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되 중간에 지금 제가 택 1, 택 1, 택 2, 총 4과목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2학년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생활과 윤리랑 화학 1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지 뭐 문과, 이과 이런 걸 떠나서 문이과는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은 되었지만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만약에 생활과 윤리를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그냥 화학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네,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선생님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자꾸 제가 간호사를 지금 계속 예시를 드는데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 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다. 왜냐면 간호사로서 뭐 의사로서는 윤리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더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 뭐 인공지능 학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생활기록부에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생활과 윤리를 좀 선택을 하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옆에서 이제 독일어회화, 일본어회화, 물리 어렵죠.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필요하다면 회화보다는 물리가 좋고요. 뭐 내가 언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전에 들었던 독일어랑 일본어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심화할 수 있는 게 회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 과목에서도 충분하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저 택 2인데요.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안내드렸던 거에도 예체능 과목도 정말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보영여자 고등학교에서 좀 처음 본 과목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저 이제 시청 처음이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 체력 이런 과목이 있는 학교는 저는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있더라도 애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여기는 애들이 좀 선택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다른 과목 어때? 라고 좀 권유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이제 나와는 있지만 개설되는 걸 못 봤습니다. 근데 보영여자 고등학교에는 모든 과목이 대부분 매년
다 개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좀 적더라도 나의 진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면 저는 충분하게 선택해서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과제 연구,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약간 과제 연구, 사회 문제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이러한 연구 과목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합니다. 진로 선택은 이제 등급 제도가 아니고요. 뒤에서 다시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런 연구 과목에서는 약간 소논문식의 약간 다양한 그런 탐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소논문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걸 연구를 해서 뭐 한 학기 프로젝트라든지 1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 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이런 약간 교육청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도 지금 이제 이런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한 학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아니면 사회문제탐구, 내가 사회적인 현상을 좀 관찰해보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하면 사회문제탐구 같은 과목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뭐 약간 일탈에 대해서 좀 뭔가 연구조사를 해보고 싶어. 그럼 사회문화랑 같이 들으면서 그 사회문화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와서 사회문제탐구에 좀 이론적인 부분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과목을 좀 연결시켜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보고서 쓰고 싶어. 너무 쓰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다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저런 과목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학생들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과목을 들으면 나한테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까?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 이 과목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게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영여자고등학교 책자를 미리 받아봤었는데 너무 놀랬던 게 진짜 과목 하나하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눠드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축약해 놓은 거고, 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는 과학과제 연구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이런 부분을 다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어디에 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과학과제 연구 목차라고만 해도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 과학과제 연구 듣고 싶은데 가면 어떤 거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준비했던 것들을 전달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서 좀 이제 장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한테 권유하게 되십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것만큼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과목들 있어서 되게 많이 놀랬던 그 작년에 보면 저는 되게 놀랬었습니다. 보영여자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도 학구열이 되게 세요. 되게 센데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이제 공부 더 열심히 시켜서 정시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학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업무도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과목들을 더 추가적으로 개설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보영여자 고등학교에서는 다 차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더 많이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거거든요. 3학년은 더 많습니다. 3학년은 더 많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탐구 과목에서예요. 뭐 이제 뭐 3개나 2개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그냥 국영수가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과목에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잘하는 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대평가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서는 잘하는 과목이 좋죠. 공부를 잘하면 생활기록부도 잘 채워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생활기록부를 막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너무 많이 채우는 것도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6등급인데 아이가 이제 5, 6등급이 되는데 막 실험에서는 되게 다양한 막
대학교 과정에 실험을 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그 과목에서 다양하게 좀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탐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예를 들면 내가 생명과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파트는 너무 못해. 근데 유전만 잘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유전이 좋아서.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유전 관련된 걸로 다양한 과목을 엮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생명과학이 성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다른 게 힘드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게끔 활동을 하고 다른 과목과도 연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과학과제 연구 있었잖아요. 그런 과목이랑 연결시켜서 내가 생명과학을 전체적으로는 비록 조금 부족하오나 내가 유전학에는 정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런 과학과제 연구에서도 이제 유전학 관련으로 뭔가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선택을 지금 3학년 때는 5과목을 해야 돼요. 5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5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일단 2학년 때 선택한 과목에서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2학년 때는 일단은 취업이나 아니면 학과 선택에 대해서 이과가 좀 이공계 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갔는데 2학년 때 시험을 쳐보니까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3학년 때 문과 쪽으로 좀 전향해도 되느냐? 일단은 가능하게 열어두긴 하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최대한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1학년 때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때는 완전 약간 전자, 전기 약간 그런 공학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3학년 때 국어 국문학과를 간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교과, 성적이나 아니면은 정시, 수능으로 가야죠. 근데 일단 인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는 이제 수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적인 서류를 판단하는 거죠. 학생의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등급에 따라서 과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학생은 어떠한 내용을 탐구하였고 거기서 어떠한 특장점이 있다. 남을 잘 챙기고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약간 일목요연하게 약간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는 이 학생이 한 게 맞는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면은 어차피 면접에 가서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에서 조금 높게 쓰이는 건 좋지만 하지도 못할 걸 쓰는 건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매년 계속 이제 아이들 이제 입시를 하다 보니까 대학을 보내다 보니까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3등급인데 1등급의 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추천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대학 이제 면접 볼 때도 힘들 거고 대학 가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역량을 끌어올리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내가 3등급이지만 1등급의 내용을 넣고 싶어? 그럼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학생은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선택 과목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은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4가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모든 과목이 다 있습니다. 없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목 안에서 최대한 2학년에 이어서 3학년 때 심화되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2학년, 제일 많이 하는 게 2학년 때 생명과학 1, 그리고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하겠죠. 이어지니까요. 근데 무조건 이어진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만약에 생명을 하다가 나는 조금 물리적인 부분이 더 필요해. 그러면은 뭔가 물화생지를 이제 2 과목을 다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나는 내 전공에는 뭔가 물리 쪽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보영여자고등학교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 중점도 있고, 그렇다면 과학 중점 학교에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필수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화생지를 이제 이수를 해야
과학 중점 그 학생이 되는 건데 메리트는 있습니다. 뭐 과학 중점 이제 이수를 하였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바라시는 친구들은 학교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아니면 과학 중점 아니면 예체능 그런 거 중점 학교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 선생님들 더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냥 아무 선생님을 붙잡고 여쭤봐도 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개설이 안 되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내용들 뭐 보건, 교육학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학과에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엔 없네? 아쉽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여기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영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듣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서 이제 마음 졸이고 그냥 학과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그냥 수능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금 5월달에 쉬는 날도 좀 많고 그리고 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좀 약간은 해이해지는 그런 시기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형 강좌 아까도 한번 앞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습니다. 주문형 강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원래 학교에 들어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학교의 이제 노력과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정말 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학교도 많긴 하지만 약간 학생들이 진로를 만들어 가기에 이 학교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목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과목들이 다 개설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형 강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1, 2, 3, 4, 5, 6 교시에 듣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렇게 듣게 되는 그런 과목인데요. 일단 2학년 때는 많죠. 3학년도 많고 대부분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3, 4개 정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18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급 들어갔죠. 사실은 고급 들어간 내용들은 대부분 특목 자사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보영여자고등학교에는 이런 과목들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우면은 선생님도 힘듭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으신데 이런 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커리큘럼을 짜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노력에 이제 부응해서 우리는 열심히 선택을 해주고 잘 들어주면 돼요. 아까 되게 전 놀랬던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은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프로그래밍은 그래도 좀 많이 봤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개설되는 학교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주셔서 2학년 때, 3학년 때 주문형 강좌를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그래도 최소한 하나씩은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욕심 많게 2, 3개씩 들으면은 힘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은 좋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 뭐 야자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꿈의 대학도 너무 좋아요. 꿈의 대학 되게 재밌고 근데 주문형 강좌 내용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꿈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경영학 개론을 18시간 정도 이수를 했다. 경기 꿈의 대학에서. 그 정도 내용이 적히는데 주문형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과목 듣는 것처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이 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고급 물리학을 들었다가 아니라 고급 물리학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 어떠한 실험, 어떠한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했다라는 것이 교과 세특이 다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일반고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장수가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나의 진로를 더욱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 1, 물리 2 들은 학생보다는 물리 1, 물리 2, 그리고 고급 물리학까지 들은 학생이 눈에 훨씬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거의 이제 50개에서 이제 60개 정도의 생기부를 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뭐 입시 시즌에 더 많이 보는데 평소에는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더욱 좋은 생활기록부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이 더 보이는지 학생별로 특성을 찾는 그런 연습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고급 내용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급 생명과학은 어렵습니다. 정말 대학교 수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풀어낼 건지,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커리큘럼 잘 짜주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최대한 도전해서 주문형 강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년에 그래도 못해도 하나씩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아까 진로 선택, 그러니까 자기 진로 잡혀있는 친구들 물어봤었는데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랐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중학교에서 이제 올라올 때 사실 보영여자 고등학교 이제 입시 설명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리 이제 소문 같은 거를 들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일단 이 학교 자체에서는 나의 그러니까 진로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위의 소문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자체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많이 모든 것을 이제 뭔가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점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좀 작성을 해놔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학년 때는 뭐 3과목, 3학년 때는 4과목에 5과목, 그리고 주문형 강좌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주문형 강좌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책자에 이제 학생들도 받게 될 내용인데요. 자기가 어떤 과목 체크하고 싶은지를 이제 2학년, 3학년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이 있지? 그리고 나는 몇 개의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은 정말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뭐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되면서부터 학생들의 질문을 점점 더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고 좀 이렇게 대면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없다 보니까 그냥 끝나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용해서 많이 물어보고 좀 내가 진짜 앞으로 2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대학을 어떻게 갈 건지까지 상담할 수 있게끔 오늘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이제 진로 관련해서 그리고 자신의 강점. 자기가 암기를 잘해. 그러면 암기 과목 가셔야죠. 그래서 이제 뭐 상대평가로 이제 등급이 나오는 부분들은 잘 자기 장점을 좀 생각해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로 고려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 진로 활동 시간에 뭐 해요? 진로 활동 시간에 어떤 거 했어요, 이제까지? 한 게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떤 거 자기 막 검사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진로 관련 검사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왜 할까요? 시간 때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나, 뭐 암기는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나는 어떠한 학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계속 시간을 투자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간 많이 투자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해보고 싶으면 공적인 사이트 너무 많죠. 뭐 커리어넷이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좀 나는 여기 흥미가 없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저는 되게 많은 검사를 권유하고 싶기는 해요.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더 눈에 띄는 그런 학과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선택을 바로 해라 라는 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평가 방식. 네, 내용이 어렵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대부분 내용은 어떠한 이제 자료를 보아도 비슷하게 나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 저희 국어, 영어, 수학, 통합 사회, 통합 과학, 한국사 1학년 때 듣는 거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5단계 A, B, C, D, E 성취도가 나오긴 하는데 성취도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성취도는 중요하지 않고 석차 등급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노란색 체크를 해놨는데 석차 등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남는 건 석차 등급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90점인데 3등급이야. 90점이라고 잘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60점인데 시험이 망했구나. 근데 60점인데 3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1등급이 4%까지. 학교 우리 1학년 몇 명이에요? 160명이요? 오케이. 그러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4%면 몇 명이죠? 그쵸. 네, 8명. 그래서 8등까지 이제 뭐 1등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11%까지가, 그 뒤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11%까지 2등급입니다. 23%까지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4등급, 그리고 60%까지가 5등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60%, 내 뒤에 한 40% 친구들이 있다면 나는 5등급 정도구나. 그럼 5등급이 못한 걸까요? 내 뒤에 반 정도가 있는데? 절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올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1등급 무조건 받고 싶어 라기보다는 1등급을 받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몇 등을 해야 1등급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등급 받고 싶어, 3등급 받고 싶어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내가 약간 좀 객관적인 그런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 저런 내용보다는 일단 수강자 수와 석차 등급. 그렇다면 제가 수강자 수의 노란색 체크를 해놓은 이유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너무 다르죠. 뭐 서울의 일반 고등학교에는 저는 380명, 400명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400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많죠.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 내가 물리를 선택해서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물리가 20명밖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20명에서는 1등급이 몇 명이 나올까요? 거의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강자 수도 대학교에서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이 비록 6등급이 7등급이 나왔지만 수강자 수가 되게 적네. 그래도 열심히 들었구나. 어떤 걸 보냐면 이제 그 내용이 세부 능력 특기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택을 보시면서 이 친구가 비록 20명이 수강하는 과목을 들었지만 그 안에서 비록 7등급을 받았지만 열심히 하였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급이 높다, 무조건 대학을 잘 간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였고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보여줬고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담도 많이 해주고 컨설팅적인 부분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보면 물리 9등급, 뭐 화학 9등급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인원수가 애초에 작고 뭐 16명, 17명 이런 학교도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도전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세부능력 특기상 학교생활기록부 잘 채워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높으면 좋죠. 너무 좋은데 무조건 등급보다는 그 상황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탐구와 그리고 과학탐구
내용입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생활과 윤리, 뭐 사회문화, 뭐 그런 내용들 9가지 과목,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4과목이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고 하면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입을 할 때 교과 전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차 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만 석차 등급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내용이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내가 진로에 맞춰서 저희 아까 주문형 강좌 같은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물화생지 2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선택 과목 중에서도 과학과제 연구,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이 있었죠. 그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 이따 과목별로 정리도 제가 해놨는데 일단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그러면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들어가는 일단은 세부능력 특기사항 내용 그 과목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어떠한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다양한 수행평가들을 할 텐데 수행평가를 어떻게 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일반 선택이랑 다른 내용은 석차 등급을 들어가지 않지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간다고 제가 작성을 해놓았어요. 저 내용이 조금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실제 생활기록부 내용 뒤에 이제 체크를 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은 이제 기본적으로 A, B, C로 저희가 나오게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나오지 않고요. 무조건 A, B, C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A가 몇 %고 B가 몇 %고 C가 몇 %인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A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유는 A인데 A가 100%야. 그럼 모든 애들이 A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A가 뭐 예를 들면은 4%야. 그러면 나는 정말 잘한 거예요. A가 4%, 뭐 B가 뭐 80%, C가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권 대학에서는 점점 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든 고대든 다 자기네들 방식별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보통 교과,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과 이제 일반 선택은 저희 9등급 내용으로 나와 있고 9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뭐 11%까지 이런 내용들 밑에 다 나와 있고요. 9등급 나오는 내용들은 등급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서 수행평가 열심히 챙기고 더 선생님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거 하면 좋다라고 해주시는 부분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정말 뿌듯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멋진 생활기록부, 나의 진로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 투자하고 내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생활기록부는 더 멋지게 예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3단계,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게 A, B, C 3단계로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생활과 과학이다. 생활과 과학. 이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식품 쪽이나 그런 쪽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 과목이고 인문 쪽 하는 친구들도 생활에 관련된 과학 내용이 있어서 많이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생활과 과학인데 지금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자 수가 62명이에요. 많진 않죠. 62명이 듣는데 A가 46.8%, B가 32.3%, C가 21%. 좋은 비율은 아닙니다. 근데 예시로 그냥 좀 가져와 보았는데요. 좋은 비율은 A가 적을수록 좋아요. 내가 A면 그 A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A 과목에다가 이제 저 46.8이잖아요. A면 1등급이에요. 1등급이긴 한데 저 46.8이 0.46, 0.468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급이긴 한데 1.46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등급인데 A등급이 정말 4%다. 그러면 1.04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A등급을 받아도 학생들이 얼마나 그 A에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대나 뭐 성균관대나 들어가는 그런 비율이 정말 다릅니다. 그 0.1등급 차이로 등락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B, C 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A 등급에서도 점수도 잘 받는 게 좋고 그 퍼센트가 A 등급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분포에서 좀 애들이 적은 게 좋아요. 내가 B야. B인데 이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어렵게 냈어. 그래서 C에 한 80%가 분포되어 있고 A에 4%, 뭐 B에 16% 이렇게 있다면 B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이제 난이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일단 목표는 A. 일단 A를 받으셔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근데 그 A를 그냥 무작정 A보다는 좀 학생 그 분포 비율이 조금 적은 게 좋으니까 최대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A 등급은 80점 이상이면 A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80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아이들이 적은 거 내가 포함된 쪽에 아이들이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B 같은 경우는 60에서 8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C는 60점 이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등급을 따는 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은 시험을 그냥 일반 선택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보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고 아니면 기말고사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과제 연구라든지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정말 이 진로에 관련돼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쏟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A, B, C로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 다시 이제 공통 과목으로 가면은 공통 과목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1학년 과목 국영수, 통사, 통과 그리고 이제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탐구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도만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통 과목은 우리 아까 160명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160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끔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전학을 오거나 해서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안에서는 등급을 좀 계산하기가 쉬워요. 공통 과목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선택이 들어가다 보면은 다 다른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수학 1, 영어 1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에는 수강자 수가 똑같이 들어가지만 선택 과목에서는 수강자 수가 다 다릅니다.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8명 수강하는 것도 봤어요. 애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면 그만큼 저 괄호에 있는 수강자 수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학생들이 적으면 등급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피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딜 가나 항상 1등급에서 9등급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더 선택하라고 저는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과목이 내가 너무 부족해. 근데 좋아하는 열정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때 학습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과목별로 수강자 수 이제 2학년이 우리 친구들이 한 반년 남은 것 같아요. 시간 정말 빨리 갈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수행평가 이것저것 보고 나면 또 금방 기말고사 시즌이 됩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조금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방학을 해요. 그러면 또 2학기가 시작되겠죠? 또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도는데 그 안에서 내가 2학년이 될 때 그냥 관심 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생명과학은 여기는 다 전체 선택인 걸로 알고 있고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화학이 몇 명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내가 만약에 한 3등급을 받고 싶어. 3등급이 목표야. 그러면 계산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게 되는 과목, 선택할 과목이 몇 명이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학생들이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가져서 계산도 해보고 친구들끼리 얘기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 선택 보여드렸던데요. 그리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이제 퍼센트를 맞추는 학교도 많고 대부분은 그냥 A를 주려고 하시는 학교도 많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뭐 눈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줄여서 한 페이지에 넣고 싶었는데 일단 저희 보영여자 고등학교 자체가 과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편성이 되는 건데요. 그냥 과목별로 어떠한 성취 이제 뭐 평가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표를 제가 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책자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등급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너무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9등급 평가구나, 1등급에서 9등급. 거기에 이제 성취도 5단계, A, B, C, D, E가 나오긴 하는데요. A, B, C, D, E는 어디까지나 그냥 점수에 따른 평가입니다. 그냥 뭐 중등이랑 똑같아요. 근데 고등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등급이 나오지 않는 아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3단계, 그리고 이제 과목 평균이 나오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입력된다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써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A냐, B냐, C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가 포함된 A의 몇 %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서도 일반 선택은 9등급,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나오고 그 안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A냐, B냐, C냐 중요하죠. 중요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목에 들어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말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진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남아서 하는 거, 뭐 친구가 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정말 중요하고 다른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진로적인 부분에 관련된 그런 수행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행평가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중학교와는 정말 다릅니다. 수행평가가. 중학교 때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행평가를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진로를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과 수행평가와 기말고사가 다 합쳐서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는 건 저는 수행평가예요. 왜냐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데 수행평가는 지금 이제 고1 기준으로 보면은 중학교 때 저희가 어떻게 지냈죠? 대부분 전날에 준비하고 밤새도 준비하고 대부분 그런데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공지가 된 날부터 수행평가를 보는 날까지 최대한 내가 이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내 진로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 수행평가에 어떻게 하면 내 진로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주제를 만약에 선정을 할 때도 대충 이제 네이버에 뭐 서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자유주제 발표 같은 걸 한다고 해도요. 그냥 대부분 친구들은 쉬운 주제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야 자료도 많고 PPT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절약되고 전달을 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3의 시험이죠. 시험을 3번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중학생 때와는 정말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이 학교에 있어요. 뭐 진로와 직업, 논술, 뭐 실용경제, 민주심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패스, 논패스, P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ABC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 저희 대학교 때도 기본 과목, 뭐 글쓰기 과목, 패스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이수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이수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되 그 안에서도 학습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 안에서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세특이 쓰이는 과목들을 다 되게 이제 귀중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실용 경제다, 아니 논술이다, 교육학이다. 나 선생님 하고 싶은데 교육학에서 최대한 보여줘야죠. 시험 보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패스만 되면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과목 안에서 나의 이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잘 적힐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런 교양 과목이 많이 열린 학교도 정말 많이 없는데 보영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이런 교양 과목까지도 신경을 써주신 게 정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이 안에서 선택 조합을 되게 잘해주시면 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번 딱 봐서 나 이거 할래가 아니라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내가 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르게 조합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든지 그렇게 좀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거. 뭐 등급 잘 나오면 좋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점보다는 등급이 잘 나와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당장 눈에 보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적은 정말 계속 똑같이 좋은 친구들 아니면 많이 떨어져요.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유는 1학년 때 전체적인 걸 배우고 학생들도 이제 한 번에 보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지역적인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보고 학교를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채워야 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적, 학적 사항부터 뭐 출결, 그리고 수상,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저희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봤던 성적 부분이랑 그리고 교과 세특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독서활동 상황, 그리고 마무리는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회색으로 쳐져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은 대입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이번 년까지는 수상 경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되는 2025 대입에서는 들어가지 않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해도 될까요? 다 도리도리 하시는데 네, 하셔야 됩니다. 책을 독서활동 상황 대입에 반영되진 않지만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국어 지문에도 많이 활용되고 요즘에는 영어 지문에도 약간 이런 약간 책적인 책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기본 지식이라고 하죠. 되게 다양한 시사 경제 파트,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책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읽어요. 그래야 쌓이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읽는 편입니다. 내용을 항상 정리해 놓고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수행평가를 보든 어떠한 발표 활동을 하든 그 안에서 내가 봤던 책들을 자랑하셔야죠.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 내용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독서활동 상황 꼭 기재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고 내가 약간 재료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갖고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뭐 수행평가라든지 발표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 내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들어가진 않지만 꼭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뭐 처음 1번부터 8번까지 있지만 점점 더 반영되지 않고 이제는 반영되는 게 인적학적 그리고 출결사항 들어가고 동아리, 진로,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만 들어가게 되니까 크게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지 않고 그냥 약간 스팟으로 하시면은 기재되는 건 기재되되 나중에 기재된 걸 보면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팟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고
쭉 이어서 1년 동안 내가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어떻게 해야겠다. 아까 플래너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학교의 플래너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갖고 싶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 거 정리하는 건데 굳이 컨설팅을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다 개설을 해주고 하니까 충분히 셀프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의 동아리 활동 정리해야겠다. 나의 진로 활동 정리해야겠다. 독서도 좀 정리해서 좀 나중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최대한 보일 수 있게끔 해야겠다. 왜냐면 독서 활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 내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 과목별 세트 다 기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놓으라는 거죠. 그때 당시 수행평가가 딱 나오자마자 하려고 하면은 포기하게 돼요. 지금 당장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데 독서를 언제 읽어서 언제 써서 언제 기재해. 이런 내용들 너무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지금 딱 5월이 적기입니다. 독서 많이 하세요. 자기 진로 관련된 독서도 너무 좋고 요즘에 이제 트렌드,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서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잠깐 넘어가서 일단은 축소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축소되니까 안 봐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그 들어가지 않는 거에 최대한 더 넣으려면 더욱더 평소 활동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반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죠. 그런 부분에서 그냥 피곤하다고 자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최대한 잘 활동하고 어필할 수 있게끔 자기의 특장점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컨셉을 정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컨셉을 정해라. 나는 인성이 좋은 컨셉이야.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는 거죠. 친구들한테도 어필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어필하고 나는 정말 창의적인 학생이야. 그러면 다양하게 항상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을 읽고 나서 담임 선생님과 이제 얘기도 하고 독서활동 기록 상황이 대입에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니지만 미반영이긴 하지만 학교에 기재는 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는 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책을 열심히 읽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게 좋아. 라는 자기의 이제 컨셉을 잡고 싶다면 독서활동 상황도 독후감 쓰는 거죠. 독후감 쓰는 것도 활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학에 반영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기재를 하라고 말은 해요. 항상 기재를 하시면 좋죠. 선생님들도 보시고 담임 선생님도 보시고 하시니까 얘가 1학년 때 이러한 책을 읽었구나 2학년 때 이런 책을 읽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결론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근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다 이미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개설 과목들 들으면 되고요. 이런 책자나 아니면은 노트 같은 거 잘 활용해서 쓰면 되고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고교학점제나 아니면 수능이나 기타 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를 저는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성 내용들 다 미반영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저희가 대입에 딱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고요. 과목별 세특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담임선생님께서 써주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학교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들을 듣고 그런 걸 통해서 잘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선택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직책을 맡거나 아니면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컨셉에 맞춰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한다면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정말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미반영 된다고 써있긴 한데, 대부분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다 미반영되는 책입니다. 이번 년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되는 그런 이제 시기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이번 년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년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필을 하냐?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니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고3 때 공부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잘 쓸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이제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선택 과목이 정말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만 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입시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기보단 학생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대학은 우리가 갈 거예요. 학생들이 가는 게 이제 학생들이 가는 거니까 자신이 대학을 갈 거면 자신이 이제 입시 요강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대학교 입시 결과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봐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교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그냥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대충 찾아보고 이 정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꿈을 거기 이제 맞추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높여서 해주시면 좋고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뭐 가산점, 가중치, 뭐 백분위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수시 전형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뉜다. 그럼 교과 전형은 성적, 아까 등급 들어가는 거, 그리고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들어가는 퍼센트, 그게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하나씩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고요. 대학별로 입시 요강이 나왔을 때 하나씩 계산해 봅니다. 네, 하나씩 계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진로 선택, 이제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들어가는 부분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이제 서류 평가랑 그리고 정성평가 내용이 들어가는데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이제 봤을 때 자기가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지 교수님별로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입시 요강에 아니면 대학교 이제 입학처에 대부분 인재상이 나와 있어요. 저희 보영여자 고등학교도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많이 보시고 많은 내용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입학 저희 이제 사이트에도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영여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도 정말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교도 입학처 사이트. 지금 1학년이니까 아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시 요강, 그리고 입시 결과, 이런 대입 전형 계획 같은 거. 대부분 이제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항상 입학처나 이런 사이트들 많이 보면서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고, 자신이 대학 갈 거니까, 최대한 자기가 체크해서, 어떤 부분 모르는 거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써놓았고 종합 전형이 저는 포커스예요, 항상. 왜냐면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 내가 진로에 맞춰서 이런 선택 과목들을 들었어. 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데에서 오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했어. 열심히 했어. 진로 선택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빛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게 해서 보영여자 고등학교는 매년 대학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정말 쭈르륵 다 나와 있는데 정말 대단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단순히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추천서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추천서를 다 써주는 게 아니라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2명, 학교별로 2명이에요.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4%까지.
4%가 안 되는 친구들은 학교장 전형을 써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다 대학을 갔냐? 대부분은 종합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전체적인 나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과 자율동아리 진로 세특 내용들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 보영여자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학교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일단 과목이 많고 그 과목에 써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입 결과가 매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들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추천입니다. 추천. 그냥 기본적인 추천이에요. 내가 만약에 인문과학을 가고 싶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다라고 추천이고 사실 안 좋은 조합은 없어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냥 친구 따라서 하는 것만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은 왜 선택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생명 쪽 좋아하는데 윤리랑 좀 엮어서 한번 생명윤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답만 할 수 있으면은 어떠한 조합이든 다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천 과목 내용들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읽어보면은 당연히 생활과학 관련 대학을 갈 거면은 이런 과목 당연히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작년에도 강의 오기 전에 학교 알림 사이트를 되게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영여자고등학교를 치시면 학교에 이제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편제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아이들이 이제 매년 몇 %가 가는지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여기 오기 전에도 느꼈죠. 되게 다양한 게 있겠다. 아니냐 다를까 편제표를 펴보니 되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대입 결과가 정말 좋다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내용들 뭐 이제 제가 이래저래 써놓긴 했는데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가장 학생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과목별 뭐 수행평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비율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작년 평균은 어땠고 그리고 대입은 얼마나 갔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학교 진짜 대학 많이 보낸다 라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여기 학교에 왔으니까 많은 선배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갔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알림의 사이트를 잠깐 넣어놓긴 했는데 최대한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보영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사이트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부분 학교는 학교 사이트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알림 사이트를 많이 보는 편인데 보영여자고등학교에는 그냥 보영여자고등학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입 시행계획이라든지 입시 요강 같은 거 그냥 진로 진학 정보센터라고 치시면 나와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매년 2022 대입 뭐 수시 입시 전형 계획, 정시 입시 전형 계획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 사이트 하나에서 그냥 보는데 그냥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넣어뒀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 그리고 진로진학 정보센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꼭 들어가 봤으면 좋겠네.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교가 서울에 뭐 전국에 4년제가 180개가 있어요. 180개 중에서 학생들이 아는 대학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는 대학은 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많은 대학교들을 보시고 그 대학교별로 특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보영여자고등학교도 되게 수많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선택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되는 건데 대학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비전은 무엇인지 가면 뭐가 좋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꼭 한 번씩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전달드리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상담 같은 거 좀 하고 싶으실까봐 제가 좀 넣어둔 링크고요.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학 무료 상담을 30분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상담 코칭 진학 전략 연구소 그냥 추가하셔서 보시면은 저 쿠폰 번호를 제가 적어놨는데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셔야 이후에 이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 친구 추천을 하신 다음에 진학 무료 상담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름, 뭐 학생 뭐 이름 이런 거나 상담 받고 싶은 내용 그리고 쿠폰 번호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이 신청해도 돼요. 아까 전에 자기 진로 관련해서 물어본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선생님 저 지금 어떤 거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저 서울대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되게 광범위한 내용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30분씩 무료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뭐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무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학생들이 물어볼 곳이 많이 없다?